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주말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여름 더위가 느껴졌는데요. 갑작스런 더위에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대부분 반소매 차림이거나 얇은 외투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는 오늘 이후로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오늘은 강원 지역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지방 5에서 30mm, 영동지방은 5에서 10mm로 오전에 영서지방에서 시작돼 낮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산 챙겨주시고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 부동산 현황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조엄기념관이 달콤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봄철을 맞아서 강원 지역 산불 발생 현황과 예방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등록축산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사료구매 정책자금 378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금은 한 농가당 최대 9억 원까지로 금리 1.8%의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와 한우 사육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올해 6월 24일까지 농협과 축협 등 지정 대출기관에 해야 합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8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실업자는 2만 8천 명,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횡성과 영월이 강원도 내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시군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횡성군이 16,200여 명, 영월군이 12,9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횡성과 영월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35%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원주시로 1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 갖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부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서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의대 열풍에 또 상대적으로 지나게 유리한 우리 강원권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발표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서 네. 우리 강원도는 강원대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그리고 한림대, 가톨릭 관동대 등 이렇게 4개의 대학에 165명이라는 증원 배정을 받았는데요. 예. 이들 4개 대학의 현재 정원이 267명이었는데 432명으로
60% 이상 증가되는 거라서 굉장히 큰 폭의 증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의료 관련 전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우선 직접적으로는 의대나 그리고 또 의료 관련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의 학부모의 이주나 그리고 학생들의 임시 거주 등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가 늘어나게 돼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는 그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강원도 전체 의대생이 현재보다 단 165명만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별로는 춘천의 107명, 그리고 원주의 7명, 강릉의 51명이 증가하는 것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까지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 혼자 기숙사 생활이나 아니면 뭐 자취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물론 뭐 강원대 의대가 있는 춘천의 경우에는 100명이 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석사동이나 후평동 그리고 뭐 효자동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영향이 강원도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의 상승세는 코로나 기간 동안 급상승했던 가격대가 지난해까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된 다음에 뭐 계절적인 요인하고 더불어서 약간 반등하면서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코로나 때 워낙 급상승했었고 지금은 어쨌든 안정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 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분양시장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내의 아파트 가격이 그 지난해 8월부터 자료가 정리된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보통 아파트 가격은 한 8, 9월쯤부터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또 12월에서 1월쯤을 지나가면서 거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통계를 봐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또 이러한 현상과는 다르게 올해 1월, 2월까지도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뭐 전월세 통계가 상승한 것도 이제 같은 것과 같은 상황인데 부산이나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뭐 이런 지역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반짝으로 8, 9월에 올랐다가 12월에서 1월 사이에 다시 하락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인데 이례적으로 무려 7개월간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 9월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돼서요. 네. 겨울 내내 올라가다가 연초가 시작되는 1, 2월쯤에 거래가 줄면서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달 더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흐름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지난달 강원자치도 내 아파트 입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고주택 거래까지 침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68.3%에서 3.7%, 예, 그래 계산이 되면 한 4.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에 전국의 평균이 72%에서 68.4%, 그러니까 한 3.6%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계절 이슈였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전국에서 입주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제주입니다. 전달에 74%에서
59.2%로 급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네. 근데 제주도는 좀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네. 그 제주도의 신구간이라고 신들의 교대 기간이라는 기간에 이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입춘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의 경우는 좀 별개의 것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전국 평균이 3.6%포인트 하락했는데 우리 강원도의 아파트 입주율은 4.6% 하락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를 위해서 바뀐 청약제도도 함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올해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요. 예. 정부에서 지난 1월에 신생아 출산 가구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정책을 발표를 해줬고요. 지난달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결혼 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 입주기간 내내 미혼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입주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결혼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는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 그리고 공공 임대 분양에서도 주택 물량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에게는 희망 같은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렇군요.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네. 임대차 시장 현황도 살펴볼게요. 강원 지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3년 연속 60%를 웃돌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데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나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위해서 이제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매매 차익을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나 전세를 놓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라는 수치는 매년 1, 2월에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원인 중에는 오피스텔의 주요 배후 고객층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장기간 계약을 꺼리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최근 이슈가 많았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우려로 인해서 당분간 월세 비중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주의해서 임대차 계약 진행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부지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조엄기념관 달콤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조엄기념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공간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고구마는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고구마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 바로 원주에 있습니다. 네, 바로 문익공 조엄
조엄 선생인데요. 이 조엄 선생은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처음으로 들여와 우리나라에 전파한 분입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먹을 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또 곡식과 섞어 먹을 수도 있는 고구마가 흉년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좋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부산 동래 일대에 심기 시작해서 100여 년 내 걸쳐서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굶주림에 괴로워하던 백성들의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조엄 선생의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원주시는 2014년에 조엄 기념관을 건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차만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백성들의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조엄 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4년에 조엄 기념관을 건립하였고요. 조엄 기념관에 오시면 조엄 선생에 대한 생애와 애민정신, 고구마를 들여오게 된 계기가 된 통신사 과정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달콤한 농장 프로그램은 일종의 주말 농장 개념인데요. 직접 고구마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통해 백성을 생각하는 조엄 선생의 뜻과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엄 기념관 달콤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고구마 체험장에 배정된 밭고랑을 배정받아서 고구마 식재, 관리, 수확을 직접 하는 자유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어제도 고구마를 먹고 왔는데 네, 사실 저도 조엄기념관을 몰랐는데 사람 이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런 조엄기념관에서 달콤한 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달콤한 농장 프로그램은 일종의 주말 농장인데요. 네. 직접 고구마를 심고 가꾸고 또 수확까지 해보면서 조엄 선생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바라면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달콤한 농장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요. 고구마 체험장에 밭고랑을 배정받아 식재와 관리, 수확을 직접 하는 자율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활동에 필요한 고구마 순, 삽, 호미, 비료와 같은 필요한 용품은 참가자가 직접 준비하고 관리하면 되는데요. 원주 시민 가족과 단체 중 총 10개의 단체의 선착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시민분들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3일 동안 선착순 신청을 받으니까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차만석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달콤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구마가 어떻게 우리가 즐겨 찾는 음식이 되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체험을 통해 조엄 선생의 정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시대를 초월해서 전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 조엄 기념관을 널리 알리게 되어 조엄 기념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5월 5일 어린이날 체험 행사, 세시풍속 행사 등 체험 행사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청룡회 특별전 등 뒤를 이어 5월 24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 특별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570의 채화 7장 보유자이신 양유전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중 계속해서 체험, 기회전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으니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콤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구마가 우리 곁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 같고 조엄 선생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달콤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은 고구마 이외의 다른 작물 식재는 금지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자율 체험인 만큼 준비부터 수확, 또 수확 후 폐비닐 수거까지 자율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고구마 키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건조해진 대기 탓에 강원 지역의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대형 산불의 위험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의 신성식 팀장과 산불 국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성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강원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경계로 격상이 됐죠.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발생 건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국적으로 연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04헥타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강원도에서 14%인 78건의 1,102헥타의 산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324건에 비하면 올해는 산불이 58% 감소 발생하였으며 강원도 내 현재 어제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1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새 메마른 산지가 지난 주말에만 해도 명확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산불 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천, 철원, 삼척, 고성, 양구, 횡성에서 발생이 됐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산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어떤 게 꼽힐 수 있을까요? 예, 산불은 열, 연료, 산소가 충분할 때 발생하는데 봄철은 고온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네.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영동 시기가 맞물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10년 평균 주요 발생 원인은 일산자 실화가 33%, 소각 산불이 25%, 담뱃불 석류계 치사가 9% 등 총 67%가 사람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 실수,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봄철에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동 지역의 양간지풍 등 강한 바람과 백두대간 동쪽의 양지 사면으로 소나무가 잘 자라는 산림이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에 확산되면서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 면적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봄마다 정말 산불 관련 특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매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봄마다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한 사소한 부주의 때문인 게 이제 67%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인재로 인한 화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고의나 또는 실수로 산불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산림청에서는 2022년 11월에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도록 하였고 또 적발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또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서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농산촌에서 영농초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습관적으로 행하여져 오는 오랜 관행으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불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소각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수거해서 파쇄해주는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했으며 금년은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팀 350여 명을 편성하여 15헥타의 면적에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파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봄철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는데 산림으로 나들이 떠나시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 위해서 산불 국민 행동 요령 끝으로 알려주시죠.
예, 점차 건조해지는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해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드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입산 통제구역과 폐쇄 등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마시고, 셋째, 산행 시 라이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네. 우리 북부지방산림청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가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 북부지방산림청 신성식 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윤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